자, 됐습니다. 다음 투자론으로 갈게요. 48페이지죠. 48페이지로 가시면 48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론 찾았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정책은 여기 이제 뭐 분양가 규제라든지 물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투자론은 이제 용어 정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48페이지 가시면 투자의 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입문 과정은 그냥 내용 자체의 기초적인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원이에요. 부동산 투자원. 이 투자원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투자금융 간평이 굉장히 문제 비중이 높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나온다면은 한 6에서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투자라는 것은, 자, 따라합니다. 자금의 투입. 그 부동산에 자금에 투입한다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임대용 부동산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어떤 개념을 이제 보는데, 투자라는 자체의 개념을 본다면,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면은, 1억은 지금 현재고요. 1억 2천은 미래라면,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하겠어요? 지금 확실하겠어요? 확실하지만, 1년 있다 수익을 얻는 건 아직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위험이 따라요. 불확실하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어떻습니까? 지출을 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한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해서 자,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이걸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현재 확실하게 지출하는 건 확실하지만은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요. 위험이 클수록 모두 크다고요? 수익. 그만큼 많은 위험에 대해서 수익이 비례관계라는 자체만 알아두시는데, 여기는 거의 뭐 그냥 기초적인 거고요. 근데 어디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나오냐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페이지 52페이지로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양가를 1번에 보시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렛대 자체가 나오는데 지렛대라는 자체 우리가 이제 요거 별표 2개짜리인데, 그래서 이론이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해요. 레버리지, 한글로 레버리지 나옵니다. 지렛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거든요, 그죠? 혼자 올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들어줄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니까 들어보세요. 자, 내가 돈을 낸 것을, 자, 네 자로 따라보세요. 자기 자본, 두 자로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 지분이 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내가 투자한 돈을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은. 자, 그럼 우리가 A은행, B은행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 타인 돈을 빌린 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들어보셨죠? 타인 자본, 부채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 이 학개론에서는 저당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쓴다? 저당 잡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제 많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지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를 하죠. 근데 안 위험할까요? 위험도 높을까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이 증가해요. 그래서 위험 증가한다. 무조건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용어 정리가 있어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잠깐 가셔서 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48페이지 지분과 저당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저당이 남의 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분은 이제 저자가 해놓으신 거,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분은 내가 투자한 사람이에요. 갑돌이가 투자를 해서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갑돌이가 이 건물을 샀어요. 여기 지분 투자자가 됩니다. 지분 투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분 투자가 갑돌이가 소유하면서 이제 이거를 사서 돈을 빌리죠.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냥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저당 투자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저당이 돈을 빌린 거라 그랬잖아요. 저당 투자자가 되는 거죠. 이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에요. 은행. 그럼 얘네들은 임대 수익을 원해요? 이자 수익을 원해요? 이자 수익을 원하죠. A은행은 이자 수익을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얘는 얘 소유로 사니까 임대 수익을 원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용어 정리니까.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자분. 임대 수익을 원한다. 그래서 지분은 남의 거다. 지분은 내 거다. 우린 다 지분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내가 투자한 사람을 얘기하고 저당이라는 사람은 저당은 누구냐면 저당은 돈을 빌린 게 저당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좀 약간 야매가 틀려요. 지분은 내가 돈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그다음에 지 거, 지 거 자기 거예요. 지 거, 얘 거. 맞아요? 그다음에 저당은 지 거예요. 저분이세요. 저분은 은행에 돈 빌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분은 내가 투자한 돈을 얘기하고 저당은 남의 돈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넘겨볼게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그렇구나. 지분하고 저당이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52페이지로 가시면 지렛대 효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타인의 도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남의 돈은 싸게 빌리는 게 좋죠. 그럼 좋으면 부예요, 긍정적이에요. 남의 돈이 비싸게 빌리면 나쁜 거죠.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요. 맞습니까? 그럼 지렛대 효과의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 있고 총 수익률이 있고 저당 수익률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우리가 정은 좋고 부는 나쁜 거잖아요. 부. 그러면은 저당은 저분이시죠. 저분이 누구셔요? 아니 누구냐고. 은행. 저분은 은행이시다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저분이 많이 처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처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처먹는 얘기 안 할게요.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다 지금. 자, 그러면 저분이 누구라고? 은행이 많이 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은행 이자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더 커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총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건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생소합니다, 분들. 처음에 접하시다 보니까 지분은 자기 돈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은행이에요? 자기가 투자한 사람이에요? 지금 투자해서 내가 이 돈을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자기가 투자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 판단을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지분은 아까 자기 자본이라고 했었죠. 자기 자본 수익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가 나온다? 얘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다른 건 다 주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 수익률, 총 자본이라는 건 전체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이 저당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이 저당이 은행이십니까? 그럼 은행은 그냥 먹어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이자 수익을 먹죠. 이자 수익을 먹고 내가 먹는 거는 임대 수익을 먹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전체 수익에서 전체 수익이 있다면 이 돈을 배분해 가는 거죠. 그럴까요? 그럼 이자 수익이 많아야 돼요? 임대 수익이 많아야 돼요? 자기 수익률이 더 많아야지만 긍정적인 지렛대 효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자, 우리가 가볼게요. 옛날 기출문제에서 자, 우리 용어 정리로 가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한 자본을 자, 따라해보세요. 총 자본. 총 자본이라는 건 전체적인 자본이 1억이 투자됐잖아요. 그런가요? 자본. 그러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순영업소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순수익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순수익을 만약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그럼 우리가 총수익률이라는 건 총자본이라게 생각된 거거든요. 총자본 수익률. 그럼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1억을 박았으면 여기 순수익이 2천만 원을 벌었다는 것은 20%의 수익률을 얻었는데, 자, 그럼 타인 돈을 빌려서 20%보다 적게 나와야 된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 20%보다 이자가 비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사채를 30% 빌렸어요. 그럼 돼? 안 돼? 최소한 얘보다 이자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 돈과 타인 돈이 있겠죠. 그러면 내 돈을 타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까 그냥 있어요. 자기 자본이었어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줄여서 지분이라고 했었죠.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내 돈이 내려간다. 그럼 내 돈이 4천만 원 투자했죠.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이면 얼마를 빌린 겁니까? 6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럼 6천만 원은 내 돈이에요? 타인 돈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투자한 거죠. 그러면 지분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저당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저당 수익률은 남이 빌린 은행의 이자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자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20%인데 30% 빌리면 돼요? 안 돼요? 10%는 최소한 얘보다 낮죠? 그럼 빌려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돈이 내려간다는 거 아시겠죠? 내 돈이 얼마였죠, 아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에서 수익은 2천만 원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투자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투자라는 자체는 내 돈만 갖고 투자해야 돼요? 타인 돈을 빌려야 돼요? 레버리지 효과를 향유하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이 수익이 맞나요? 4천에 2천만 원이 수익이 맞나요? 계산이 안 되세요? 그러면 개론 죽겠다. 자, 갈게요. 난 생각하면 안 돼. 뭐 먹고 생각하지? 하지 말고. 수익은 같다. 수익 맞잖아요. 근데 투자 금액을 보는 거죠. 1억보다 4천만 원이 낮죠. 4천 투자해서 2천 먹는 게 그렇죠. 가자. 맞아요?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뭘 지급해야 된다? 그럼 이자가 높으면 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요. 1억에 2천이나요? 4천에 2천이나요? 그렇죠. 난 조금 들여서 이 돈을 먹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럼 그냥 이자를 내야 돼. 따라서 이자를 뺀다. 이자를 빼서 그 수익률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이거 이자 빼는 건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6천만 원의 10%는 600만 원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빼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1,4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1,400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나누면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0.35가 나와서 35%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투자한 거보다 수익이 높죠? 그러면 이건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럼 나는 그냥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자가 많이 나오면 얘보다 적게 나와요.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V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당연히 공부하신 분들은 임대 수익만 있을까요? 양도 차익도 있을까요? 그럼 가격이 만약에 10% 상승했다면 이걸 또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아까 총 전체 투자한 그 수익률이 20%였죠. 그 다음에 이자가 10%였죠. 그럼 이게 크면은 차익만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35% 늘어나겠어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은행이 이자를 많이 받는다면 내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갑시다. 다시 할게요. 자, 내게 커지면 그냥입니까? 이자가 작아집니까? 이자가 커지면 내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렛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자가 비싸면 이건 부정적인 안 좋은 일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자를 만약에 이거 사채 같은 거 아시죠? 사채는 막 60% 빌렸어요. 작살나요, 작살나. 어? 난 전체 20%밖에 못 먹는데 60% 먹는 건 마이너스가 나온 거잖아요. 플러스니까 이건 마이너스를 해도 플러스가 나왔죠. 근데 플러스예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 부가 되고 부정적이 되겠죠. 내 수익률이 높아지겠다, 낮아지겠다. 부의 지렛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중립적이라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립적이 0인데, 자, 이건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지렛도가는 얘와 얘를 갖고 따져요. 따라서 주어진다. one more time, 주어진다.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거지, 얘가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했어? 그러면 그냥 내 이자가 낮아야 돼. 그 플러스가 나오지만 적이 된다는 거죠. 맞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럼 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20에서 20 빼면 먹는 게 없죠. 따라서 지렛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 것도 2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저 52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럼 긍정이 되려면 저분이 많이 먹으셔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돼요? 저당이 제일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긍정적인 좋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렛대가가 없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아까 20에서 22 빼면 0이잖아요. 그러면 지렛대가가 없죠. 그러면 나도 20 먹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0이 돼서 지렛대가가 없고 중립적이 되고요. 저당이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까 사치 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 부의 지렛대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자에 달린 거예요. 뭐에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에 따라서 다른 효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계 효과가 지렛대 효과라면 제가 위험은 아까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자, 타인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다음 이 주에 금융론이라는 걸 배우세요. 그래서 금융, 자금의 융통, 어머 타임, 뭐의 융통? 자,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 융통하는 건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지렛대 효과는 아까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요?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요? 그걸 따라서 금융적 위험.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저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금을 융통해서 많이 빌려서 파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레버리지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감소합니까? 무조건 위험은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그럼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면 금융적 위험은 줄어든다? 증가한다? 줄어드는 게 아니죠? 항상 위험은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가 지렛대 나오면 무조건 위험 감소다? 위험 증가다? 증가한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3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그냥 체크할게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다른 걸 읽지 마세요. 중간에 읽어라 그냥 가서 자, 제 말 믿어. 자, 따라서 반드시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은 증가한다. 반드시 증가해요. 맞나? 그러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중간에 생략되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 믿고 가세요. 중간에 읽다 보면 헷갈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냥니까 무조건 위험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중간에 생략되고 그냥 위험은 증가하다고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나 지렛대 효과 나오면 위험은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해요. 중간에 읽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타인 돈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로서 이게 커지면 경기 변동, 금리 변동이 위험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말리지 마시고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나 지렛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인 돈을 빌린 게 위험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위험이 감소하진 않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5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중간에 박스에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는 하나도 반드시 같다라는 게 이제 중립적이니까 아까 했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저자분이 그림을 하나 해놓으신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 은행이 적게 먹으면 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나 지금 상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전체 총은 정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은행이 조금 먹으면 내가 많이 먹는다는 거죠. 화이팅? 화이팅?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그 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은 그냥요, 자기가 많이 먹었어요. 지분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부는 어떻게 될까? 부는 반대가 되겠죠. 부는 그냥요, 이 이자를 많이 빌렸어요. 그럼 내가 먹게 되는 수익률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저 은행이 먹은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총 수익률은 아까 총자본이에요. 1억에서 2천만 원이니까 20%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은 내 돈이 내려갔죠. 내 돈이 지분 투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체에 대한 그 수익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자를 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저당 이자가 문제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키를 한번 볼까요? 지렛대효과의 판단은 총수익만 계산하여 저당 이자가 비교한다. 지분 수익은 계산 문제에서 별도로 계산된다. 라는 단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총수익과 저당 이자는 다 주어진다. 다 주어진다. 다 주어지고 지분 수익만 계산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칠판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 강사들이 다 보수적이거든요. 그냥 월급 갖고 가면 다 은행에다 맡겨버려요. 그죠? 근데 저는 지렛대 효과를 가리키면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자, 지금 여러분들 집을 산 사람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다 자기 돈을 투자했을까요? 타인 돈을 빌렸을까요? 그래요. 거의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되게 많이 땡겨요. 이제 땡기는데 중요한 건 그냥니까 이자가 낮아야 됩니까? 금리를 보는 거죠. 맞나?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지금 많이 정권이 바뀌어도 많이 부동산에 몰렸다는 건 금리가 낮았었거든요. 돈 안 빌리세요? 그래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수용급을 아시죠? 그럼 금리가 낮으면 그냥니까 돈을 많이 빌립니까? 그러면 주택이나 아파트 많이 막 투자해서 막 올랐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막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요새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될까요? 돈을 빌릴까요? 안 빌릴까요? 안 빌리면 수요가 낮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럼 어디서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이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지렛대 효과를 배우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빌려서 위험하는 게 금융 쪽이죠. 그럼 위험은 항상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자, 자기 자본은 지분은 따로 지거, 저당은 저본이 은행이시죠. 그럼 은행은 이자수를 먹고 내가 임대수를 먹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부가 좋아야 정이 좋아요. 정은 누가 높아야 되죠? 지분이 높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총은 정한 상태에서 이걸 나눠 먹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내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근데 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니까 이자가 높습니까? 내게 먹는 게 적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중립적은 그냥요 같아요. 20에서 6%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 내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지렛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총자본과 저당 수익률은 딱 주어진다, 주어져요. 그죠? 이걸 주어지면 아까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분 수익률이라는 건 딱 내 돈이 내려간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익에다가 이자를 빼죠. 그 수익률이 높아지면 정해질 효과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문이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문 자체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감정평가 문제를 가져와서 같이 접목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53페이지 가시면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의 수익률이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책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제 나름대로의 강의를 해볼게요. 57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5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57페이지 가시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쳐놓으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나와서 그 기대 수익률은 뭐고 도대체 요구 수익률은 뭐냐? 어떤 게 클 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들어볼게요. 자, 좀 전에 지렛교과는 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 이제 수익률인데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A 대안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그 1억을 그냥 가볍게 볼게요. 1억을 투자했다고 봐요. 그럼 투자한 후에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분석해야지 후에 분석하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자, 전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구해요.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자, 합시다. 자체적으로 이 기대 수익률은 내가 1억이라는 자체는 내가 돈을 투자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투자 비용. 그럼 내가 1억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투자 비용이 1억이 나갔고요. 1억이 나갔고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해요. 시세.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본다는 거죠. 객관적 가치를 보고요. 그러면 자, 아직 투자했어요? 아직 투자하기 전이에요. 예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예상 순수익을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20%가 되는데 아직 그냥이니까 예상만 하는 겁니까? 예상만 하는 거죠. 이거 가시겠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투자 수익인데 내부 수익률은 그냥 내가 자체를 투자하는 내 자체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해당 투자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요구예요. 이건 기대 예상 들어갔으니까 기대 수익률이에요. 투자자한테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1억이라는 자체가 이걸 투자한다는 이 시세가 따라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럼 시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럼 이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입니까? 이건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다 기대할 수 있다는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그 위험에 따라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면 1억 투자해서 20% 나왔기 때문에 계산시 요구 수익이 필요하진 않다. 자, 나중에 이제 그건 가고요. 밑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가다가 자, 이건 주관적이라 그랬어요. 이건 객관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현수 막 걸어서 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20% 벌어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만 봤어요? 다 봤어요. 그건 주관적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걸 선택할지는 개인의 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따라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차가 있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자, 그러면 최소한 보장된다는 거죠. 최소한.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달라요. 따라서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갑돌이와 을돌이 봤을 때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다. 그죠? 그럼 최소한 내가 얘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수익률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을돌이는 불인이에요. 부동산에 잘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따라서 은행이자, 은행이자를 본 거죠. 은행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럼 A은행 봤을 때 은행이 낮기 때문에 뭐 연 2% 주는데 얘가 10%, 20% 주면 투자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다시 갈게요. 이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몇 퍼센트 먹는다고 시장에 나와 있어요? 20%죠.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은행밖에 모른다는 거죠. 얘가 요구하는 거는. 맞나? 근데 은행은 2% 준다면 그냥요 얘를 투자해요. 투자하죠. 갑시다. 안 하겠어요? 얘는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관적이다. 개인마다 틀려요. 그렇죠? 그럼 저걸 기각하겠어요? 자기가 선택하겠어요? 선택해요.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다. 다른 놈은 틀려요. 다른 놈은 아주 부동산의 전문가예요. 그죠? 전문가서 얘는 다른 투자 봤더니 다른 부동산이 30%를 준다고 그래요. 그럼 최소한 이거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요구하는 게 더 많죠.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는 기각한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니까 최소가 나와줘야 됩니까? 최소가 나와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 요구 수익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 아까는 기대 수익률은 그 자체인데 따라서 외부 수익률 뭐냐 그 A 대안이 아니라 다른 예금이나 주식이나 다른 대안들의 수익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해했어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얘가 20%인데 얘는 10%, 자, 얘는 지금 은행이자가 2%라면 2%를 요구했어요. 그럼 2%를 선택하겠어요? 20%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얘가 따라서 기회비용. 기회라는 건 2%에 나와 있는 수익을 포기한 비용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야, 여기다 중요하다.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어떻게 최대? 최소가 시험에 나와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 나와야 요구하는 수익이 최소라는 게 무조건 뜹니다. 이해갔나? 그 다음에 투자자에 따라서 갖다 달라진다. 무슨 쪽이죠? 주관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관적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성향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식기 전에 빨리 갈게. 빨리 가.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오늘 4번 문제만 풀어보자. 4번 스타트. 4번 있어요? 네. 자,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요구 수익률 해당 부동산에 투자에 획득할 수 있는 무슨 수익이죠? 최소. 최대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다, 최소다. 자,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 20%를 우리가 만약에 벌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최대한 요구하겠어요? 최소한 요구하겠어요? 최소한도로 요구한 대가가 주어진 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 되셨어요? 그러면 자, 이게 학문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야매라는 거 있었죠. 그 야매는요. 야매부터 하셔야 돼요. 이론을 먼저 가야 돼요. 이론을 먼저 가고 야매는 나중에 끝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은 그냥니까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겁니까? 객관적인 그 시세를 가지고 수익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요거 수익률은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요. 나는 요 정도가 나오는 게 은행이자 정도만 높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한 10%보다 높게 높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수익률은 최대다, 최소다. 최대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잡을게요. 야매 알아요, 야매? 얼마나 안 되면 야매를 터뜨릴까? 야매. 얼굴 같은 야매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좀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되나요? 최소가 나와야 되나요? 최대가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최대가 나와야 된다, 최소다. 그래서 자, 항상 학개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가 나오면 최소가 나온다. 최소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요구는 작아야 된다. 그럼 아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투자하려면 기대 수익률이 높겠어요? 요구 수익이 높아야 됩니까? 요구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야지만 투자하지, 요구가 크면 투자를 획득하겠어요?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고 채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요구는 작아야 된다. 그럼 뭐가 커야지만 투자하시겠어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요구가 작으면 요구가 크면 투자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럼 기대가 작아야 돼? 기대가 커야 돼? 커야 되고. 맞아요? 요구는 커야 돼? 요구는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아까 제가 아니라 그 대체제 기억하세요? 네. 대체제. 네. 제 친구 여자친구 몇 명 있어요? 6이요. 그럼 잘 외우시네. 근데 제 친구가 키 큰 여자만 줘요. 따라서 키 큰 여자. 키 큰 여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작아야 되죠, 그죠? 이거 하지 마시죠, 안 펴주세요. 안 먹기 빨리 하지 마. 헷갈려. 키 큰 여자. 안 먹혀. 자, 요거는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죠. 그럼 요거는 작아야 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최대해야 된다, 최소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나? 그래서 따보세요.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최소다. 우리가 입지 파트에 최소 요구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 말 들으세요. 따보세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요구가 나오면 최대가 아니라 분명히 최소라는 거죠. 요구는 작아야 돼야지만 투자하고요. 맞죠? 그러면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고요. 주관적이 맞겠어요? 객관적이 맞겠어요? 주관적이 맞겠죠. 객관적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 대답은 잘해요. 집에 가면 최대다 그래요. 그죠? 요것은 그래서 가볼게요. 그러면서 요구 수익률. 여러분들 왜 요즘은 이제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가지고 그 전동차를 몰고 쭉 가세요. 보셨나? 나만 봤는지 알았는데 그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 아줌마예요. 그다음에 요구르트 아줌마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막 지나가길래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소. 그다음에 주소가 나와요. 주소가. 그죠? 혀가 짧아갖고 줬대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힘들다.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야? 주관적. 소가 최소로 잡으셔야 돼요. 줬대요. 그럼 큰일 난 거야. 알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야매부터 그랬어요. 이거 야매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최대다, 최소다. 주소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주소. 요구르트 주소. 아시겠어요? 뭐라고? 요구르트 주소. 그때 어떤 거 같더니 야매만 알아. 아니 뭐야? 요구르트 달라는 거야. 그러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어요? 네. 재밌어야 할 텐데. 재밌지 않는데. 여러분들 왜 부동산 학개론이 개론인지 아세요? 개론? 괴로워서 개론이에요. 괴로워서 개론. 그런데 그나마 요 전에는 정책이었어요. 따라서 정책은 우리가 들어봤던 거거든요. 따라서 분양가 규제, 선분양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정책은 좀 뭐가 들어봤던 거니까 느낌 오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힘들어 죽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상 더 넓히진 않겠지. 이것만 하고 갈게요. 알겠죠? 딱 눈치 보니까 언제 끝나냐. 여기까지만. 키 큰 여자랑 주소까지만 갈게요. 주소까지만. 기분 좋죠?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더 느끼면 클레임 걸려요. 자, 합니다. 보세요. 자, 이걸 투자했죠? 내가 1억 낸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 가치, 시세. 그럼 시세가 1억짜리면 내가 그냥요, 이걸 1억을 돈을 내야 돼요. 내서 투자하거든요. 맞나? 근데 1억이라는 거는 나만 할까요? 다 할까요?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합시다. 그럼 주관적이다, 이건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라는 건 나와 있고 20% 준다는 건 현수막 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이거를 투자를 했어요? 투자하기 전이에요. 예상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투자하기 후에 해요? 그 전에 판단을 해요. 그걸 채택하냐, 기각하냐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20%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20%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해갔나? 근데 불이익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은행만 투자했죠? 그럼 2%를 확 넘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선택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을돌이는 어떻게 될까요? 갑돌이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죠. 얘는 막 어떤 부동산 투자했더니 막 300%, 400% 막 나와요. 그럼 할까 안 할까? 개인마다 틀리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요걸 좀 강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투자한다는 건 기대 수익률이 달라서 그래요? 요구 수익률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구 수익률은 개인마다 다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여기 핵심이 그거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예요, 최소예요? 요구가 나오면 최대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최소가 나오셔야 돼요? 요거는 작아야 되지 투자잖아요. 맞죠? 근데 집에 하나도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오늘 가다가 무슨 아줌마가 있으면 요구르트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혀가 짧아가고 쯧대요. 그러면 확 틀어줘요. 여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프린트는 지금 저기 4번, 5번은 안 풀었죠? 5번은 제가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안 했던 부분도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